안녕하세요. 양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이어플로 볼 텐데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금일 하한가를 기록을 했죠. 이렇게 되면서 우리 주주님들 너무나도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매도를 하고 종목을 교체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추가 상승을 보고 끌고 가는 게 맞을지 어떻게 대응을 해 가야 될지 막막한 상황이 있을 텐데 자, 우리가 어떠한 대응을 함에 있어서 자, 왜 이러한 변동성이 나타났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자, 주주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이슈가 과연 이만큼의 하락을 만들 만한 이슈였는지 아니면 앞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재료, 모멘텀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상세한 분석을 통해서 대응 전략과 시나리오를 세우고 대응을 해야 우리의 소중한 투자금을 지켜내면서 계좌 수익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이러한 이슈가 발생을 했다라고 해서 매도하게 되면 앞으로 이 바닥권을 잡고 반등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후회할 수밖에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현재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하고 나서 대응을 해 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슈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 가야 될지 상세하게 풀어드리는 시간 가질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너무나도 긴급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지체하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이슈 먼저 살펴보고 나서 그 다음에 대응 전략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공시 내용입니다. 자, 유상증자 결정에 대한 부분들. 자, 중요한 거는 목적이겠죠. 자금 조달의 목적을 보시면 시설 자금 50억 원, 운영 자금에 572억 원, 채무 상환 자금에 200억 원이 사용이 된다. 자, 우리가 시설 자금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었겠지만 운영 자금과 채무 상환 자금의 대부분의 자금이 사용되다 보니까 이렇게 하한가까지 기록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 자, 그러면 과연 이렇게 무리해서까지 이렇게 하한가를 기록할 만큼 무리해서까지 이런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분들 단행한 이 목적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막연하게 돈이 없으니까 그냥 유상증자 했다. 이걸로 끝나면 거기서 그냥 우리가 손실 보고 끝나는 거고요. 이들의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우리가 포기할 게 아니라 추가적인 대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수익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 또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 분명히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목적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유상증자 관련해서 일정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려보면 신주 배정 기준일 봤을 때 9월 26일이고요. 9월 26일이기 때문에 D-2일이죠. 9월 24일까지 여러분들께서 보유하고 있는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주주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가 있다. 그리고 1000주를 만약에 보유하고 있다. 이러시는 분들은 298주 정도를 여러분들 참여할 수가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정 발행가를 봤을 때 9,040원으로 나와 있고요. 향후에 변동성에 따라서 1차 발행가액 그리고 2차 발행가액에 대한 부분들 책정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10월 28일에 이 발행가액이 확정이 될 겁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이 변동성에 따라서 최근에 이 822억에 대한 유상증자에 대한 금액이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고 했을 때 822억보다 더 큰 이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들을 자금을 확보할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오늘과 같이 하락 변동성 하한가를 기록을 하고 추가적인 급락이 나왔을 때 822억이 아니라 뭐 600억 또는 뭐 400억까지 이렇게 자금이 엄청나게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 측 입장에서 생각을 해 봤을 때 어떻습니까? 당연히 이 자금에 대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 재료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해 놓고 있을 수밖에 없겠죠. 재료에 대한 부분들을 노출시키면서 다시 한번 주가를 상승을 시켜야 이 원래대로 예정했던 이 자금을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을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대응 방향에 대한 부분들 설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청약 예정일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10월 31일 그리고 10월 1일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기간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 기간까지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지를 미리 우리가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러한 무리를 해서까지 유상증자를 단행을 했을까에 대한 부분,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일전에 매드트로닉에서 이오플로어를 인수를 하겠다라는 이러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도 채용 공고에서 다시 한번 이오플로어에 대한 인수 내용이 담겨 있으면서 이번에 또 상한가를 기록하기로 했죠. 자, 이런 것처럼 여전히 이에 따른 모멘텀은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대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인수 철회 당시에 매드트로닉과의 인수 계약 종료가 됐다라고 해서 서로에 대한 관심이 없어진 건 아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인슐렛과의 소송 진행 상황을 계속해서 주시하기로 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그리고 매도트로닉이 아니더라도 다른 잠재적 인수자들과 재계약을 할 수가 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자, 매각에 대한 모멘텀 여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러한 재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모멘텀을 숨겨두고, 자, 이러한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먼저 단행한 뒤에 재료를 노출시키면서 바닥권에서 강하게 주가를 끌어올리는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전에, 자,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했던, 자,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우리가 체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자, 우리가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대응을 해 갈지를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보시면 첫 번째, 자, 박셀바이오라는 종목이고요. 작년 7월 말경에 유상증자에 대한 이슈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결국에는 개파락 출발하면서 엄청난 하락 변동성이 만들어졌지만, 자,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보다도 바닥권을 잡고 오히려, 자, 재료에 대한 부분들을 노출시키면서 저점 대비해서 단기간 내에, 자, 2달도 안 돼서 100% 이상의 주가 상승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재료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준비를 하고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단행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자, DXVX, 자, 이 종목도, 자, 어떻습니까? 엄청난 하락 변동성을 만들었지만 재료에 대한 부분들을 노출시키면서 급등하는 움직임을 만들었다는 거. 자, 셀리드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엄청난 주가 상승이 만들어졌는데, 자, 이 부분도 유상증자를 진행한 다음에 이러한 재료에 대한 부분이 노출되면서 급등했다. 자, 그리고 펩트론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러분들? 자, 하락 변동성이 만들어진 이후에 이번에 뭐 1200원 관련해서 1200억 원 관련해서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단행을 했는데, 자, 바닥권을 잡고 다시 한번 변동성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 있죠. 자, 이 종목도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는 종목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자, 이런 것처럼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할 때에는 이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여러분들? 재료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준비를 해 놓고 나서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한다. 자, 그리고 나서 유상증자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런 미리 준비해놨던 재료를 노출시키면서 급등하는 움직임을 만든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하한가를 기록했지만 우리가 포기할 시점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일 또 추가적인 뭐 하락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이 바닥권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고 나서 추가적인 변동성을 나타냈을 때 우리가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 자, 지금 매도를 못 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굳이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매도하려고 노력하시기보다도 다시 한번 추가적인 대응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계좌 회복, 자,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렇다면 이 안에서 어떠한 수급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했을 때 좀 더 명확하게 대응 전략을 세워갈 수가 있는데, 오늘 나타나고 있는 창구별 매매 동향을 보시면 삼성을 비롯해서 미래에셋, 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을 통한 개인 투자자분들의 물량 이탈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유한타증권 쪽에서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죠. 자, 특히나 NH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어때요? 오늘 매도세 전혀 없이 자, 전량 이 매수세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분들의 물량이 아니라 특정 세력들이 전부 다 이 투매 물량에 대해서 받아먹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도 추가 급락이 예상이 되는데 물량을 집어넣겠습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자, 다시 한번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이 남아 있기 때문에 물량을 집어넣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들어왔던 이 NH투자증권의 이 물량이 어떠한 수급적인 변화들이 나타날지를 우리가 실시간으로 파악을 해 간다라고 했을 때,
향후에 다시 한번 반등하는 움직임 안에서 자, 단기적인 대응을 통해서 효율적인 대응을 통해서 계좌 회복 만들어갈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는 본업이 있으시다 보니까 이러한 분석에 대한 부분들 실시간으로 하시면서 대응하기가 너무나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데 자, 이러한 부분들 요청하신 분들께 전부 다 함께 대응을 드리면서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혼자서 고민하시다가 실수하지 마시고 함께 대응을 하셔가지고 빠르게 계좌 회복 만들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너무나도 중요한 시점에 와 있고요. 여러분들 자, 혼자 있다 보면 심리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고 실수할 수밖에 없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도움을 드릴 테니까 자, 상단에 번호 나와 있죠. 010-4903-4619 제 개인 번호니까 이쪽으로 25 이렇게 두 글자만 써서 문자 한 통 남겨 놓으시면 여러분들께 내일장에서 또다시 이렇게 변동성이 나타났을 때 자, 매수 타점 관련해서 그리고 반등을 했을 때 우리가 또 어디에서 매도를 할지 매도 타점 관련해서 잡아가는 게 중요하겠죠. 자, 이 부분 전량 매도하고 전량 매수하셔라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항상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이 박스권 안에서도 우리가 분할 매수 자, 분할 매도 관점에서 대응을 해 갔다라고 했을 때 훨씬 더 불안하지 않고 확정 수익을 챙겨가면서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자, 이 구간 안에서도 우리가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관점에서 변동성을 이용을 해서 대응을 통해서 계좌 회복 만들어 갈 거니까 2호라고만 자, 두 글자 써서 자, 상담 번호로 남기시고 나서 함께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 마감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내일 장 시작 9시 전까지 여러분들께서 문자 남겨 놓으시면 제가 꼼꼼하게 확인하고 나서 순차적으로 여러분께 전부 다 매수매도 타점 관련해서 도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너무나 중요한 시점이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말씀을 드렸던 이 매각 관련해서 자, 재료뿐만 아니라 2호 패치 관련해서 모멘텀도 있고 자, 결국에는 재료에 대한 부분들 노출시키면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지금 추가적인 대응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이유라고 남겨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최근에 또 시장 상황이 너무나 어렵죠. 자, 이어플로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계좌 상황도 어려우신 분들 많으실 텐데 자, 종목 한 가지 또 제가 선별해서 가져왔어요. 이 종목도 제약바이오 섹터 종목인데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 있고요. 자, 임상 3상 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하다. 그러면 다시 한번 기대감에 따른 급등이 나와줄 수 있는 시점에 와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여러분들 이 종목 지금 당장 매집해야 된다. 자, 말씀을 드립니다. 자, 나중에 사야지. 이런 생각으로 급등하고 나서 후회하셔도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지금 어떤 종목인지 바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이 뭐냐면요. 상승 모멘텀으로 표적 항암제 관련해서 미국 FDA 3상 임상 계획 승인된 기업이고요. 미국의 머크사와 병용투여 요법을 통해서 이미 기존 치료법보다 뛰어난 효능을 확인했기 때문에 자, 임상 3상에서도 긍정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FDA 승인이 됐을 때 자, 11조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폭발적인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자, 24년 임상 3상 시작 기대감만으로 자, 폭등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차트를 보시면 자, 2019년에서 20년까지 임상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자, 10배 가까운 상승이 나타난 이후에 자, 3년 이상 오랜 기간 동안 주가 조정이 이뤄진 상황이에요. 자, 대시세가 나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3년에서 자, 길면 5년 동안 저 조정을 받는데 자, 이미 3년 이상의 조정 기간을 거쳐 왔고요. 자, 앞선 구간에서 여러 차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물량 매집이 이루어졌죠. 자, 이제 막 대시세 초입 구간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2019년에서 20년까지 자, 뭐 때문에 올랐습니까? 임상 이상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자, 올해 뭐가 예정되어 있다라고 했죠? 자, 임상 3상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019년도부터 임상 2상을 진행을 하면서 3, 4년 동안 자, 유효성과 안정성을 입증을 했고요. 자, 기존 약물 대비해서 뛰어난 효능까지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따라오죠? 자, 기대감이란 게 따라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바이오 주식, 자, 임상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자, 이 기대감으로 가는 겁니다. 자, 임상 3상에 돌입을 했을 때, 자, 기대감으로 자, 10배 이상 다시 한번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이미 바닥 구간에서 메이저 수급들이 유입이 되면서 자, 50% 이상 상승이 나오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늦기 전에 자, 지금 당장 여러분들 매집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받아보고 싶다. 자, 이러시는 분들은 상단에 번호 있죠. 010-4903-4619. 자, 이쪽으로 히든 이렇게 두 글자만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한 분 한 분 자, 순차적으로 매수가, 목표가, 자, 그리고 보유 기간까지 자, 대응 전략 보내드릴 테니까 자, 늦기 전에 자, 받아보시고 수익 만들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히든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되세요.